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을 알아보고 예방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랄한 녀석인지 오늘 도움 주실 유태선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박수 주세요. 지난번에 문제 오빠를 외쳐주셨던 우리 태선 선생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제 오빠. 왜냐면 방송 전에 오늘은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또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또 구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시 정확히 어떤 녀석일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해서 기도와 그리고 폐실질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솔직히 이렇게 딱 지금 들어서는 그렇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걸까요?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직업적 노출이나 실내외 오염, 그리고 감염 등 외부 인자와 그리고 유전자, 연령, 성별, 그 기도 과민 반응의 정도, 그리고 폐 성장이 된 정도 등 숙주 인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금연, 이렇게 담배나 이런 거에 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걸려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명 중 2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두 분이 모두 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설명드렸다시피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 흡인으로 인해 폐염증이 발생하게 돼서 폐실질의 파괴와 그리고 소기도 질환이 발생해서 기류 제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이것은 어떤 증상이 발견될까요? 대표적으로 만성 기침, 예를 들어서 간헐적이거나 매일 가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만성 기침이 있을 수가 있고, 만성 객담, 흔히 기침 이후에 소량의 끈끈한 액체가 끈끈한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호흡곤란, 점차 악화되거나 매일 존재하거나 그 환자분들께서 표현하시기에는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가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약간 숨을 쉴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쌕쌕거리는 소리도 건가요? 들리기도 하고요. 혹시 담배 피시나요? 아니, 안 태웁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호흡이 문지 오빠 하실 때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문제 오빠. 저 이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것은 어떤 건지 혹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해서 기도와 폐 실질, 폐 조직의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공기 흐름의 제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폐기종 환자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아, 이게 폐 질환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의 사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폐기종이라고 해서 가스를 교환하는 허파과리가 탄력성이 있는데 네. 흡연이나 어떤 좋지 않은 가스가 들어왔을 때 탄력성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손상을 받게 돼서 마치 풍선처럼 쓸데없는 공기 주머니가 폐에 여러 가지 생기는 질환을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거의 외벽 쪽에, 저 폐 외벽 쪽에 조금 회색보다 약간 시커멓게 된 그 부분에 공기가 차가지고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군요. 네, 공기 주머니. 확실히 사진을 보니까 정확히 이제 또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렇게 조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인가요?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하지 않은 경우까지 다 합치면은 네.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분이면 굉장히 많은 지수 아닙니까? 네, 많이 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혹시 건강의 이런 이상 증상을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가 있나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에 대한 점수가 MMRC라고 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네. 0에서 4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에 따라서 본인이 숨이 어느 정도 차는지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증상에 따라서
점수를 나눠지게 되는 건데 2점 이상이라면 그러면은 증상이 좀 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될 수가 있고요. 아, 혹시 이 2점이라는 게 이 모든 문항에 아닙니다. 합쳐서요? 아래쪽에 MRC라는 호흡 곤란 점수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아, 네네. 그게 0점에서 4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2점 이상이라면 그러면은 증상이 나는 지금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 그 밑에 호흡곤란 내용이구나요. 네, 예. 걸을 때 증상이 어느 정도 숨이 차다. 호흡 곤란 점수예요, 말 그대로. 아, 네. 근데 CAT 점수는 일단 그 삶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45점 만점인데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5점까지 만점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숨이 참으로써 나는 너무 불행하다는 느끼는지 우울증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래가 있냐 없냐 가슴이 답답하냐 뭐 계단 오를 때 어떤 숨이 차느냐 등등 계단 오를 때 숨이 무조건 차지 않을까요? 증상이 심하시다면 그러면 당연히 찰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CAT 점수가 10점 이상이 된다면은 나는 이제 증상이 좀 심하니까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것과 함께 동반되는 질환이 또 있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그 대표적으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속하게 되는데요. 만성 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기관지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2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연속 아니면 1년에 3개월 이상 가래와 기침이 지속되는 임상적인 증상으로서 진단이 가능하고 폐기종 같은 경우는 폐 안에 혈액의 산소와 이산탄소를 교환해주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스 교환을 하는 어떤 물물 교환의 장 같은 건데 그런 폐포회복이 터졌을 때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폐기종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랫동안 흡연을 하는 사람이 보통 중년이나 고령이 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심장병, 골다공증, 그리고 폐암, 당뇨병, 근육 약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폐쇄성 폐질환 자체의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에 노출되다 보니까 적혈구 증가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그리고 폐성심, 그러니까 폐로 인해서 심장이 나빠지는 질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그 동반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환자의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을 오래 한 사람이 중년 이상에서 고령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높은데 근데 어린 나이에 흡연한 기간이 너무 길거나 그 양 자체가 많다면은 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럼 이거는 정말 흡연을 줄여거나 아니면 아예 끊으시는 게 제일 답일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검사와 진단은 어떤 걸 하는 게 또 좋을까요?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내뱉는 숨의 양을 노력성 폐활량, 그러니까 폐활량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70% 미만이면은 진단이 가능하고 또 그 검사 안에서 1초 동안에 내쉴 수 있는 숨의 양으로 수치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인 단서로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바렐 체스트라 해서 술통처럼 술통 그러니까 술통? 네 오크통 있잖아요. 오크통이요. 그 네, 맥주통. 네, 그걸 술 좋아하시나 바렐이라고 봐요. 하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바렐 체스트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폐 과확장 그리고 횡격막이 이게 평평해지는 납작해진 그런 가로막 등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 모양처럼 나오면은 그게 그렇죠. 그런 건가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알칼리증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이제 소규모 개인 병원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되게 기계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꼭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네. 유태선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네요. 예, 제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계속 얘기하는 금연이겠죠? 예, 담배 유해함을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담배 연기 같은 해로운 연기를 폐에 계속 넣게 되면은 당연히 폐에 안 좋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요즘은 대기 환경이라든지
관련해서 실내외 오염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 잦은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가 있는 경우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정기 때는 금연,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호흡 재활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는 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는 기관지 확장제와 함께 흡입을 하게 되는 스테로이드제와 그리고 항콜린제 등의 약제들이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흡입제가 경구제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보통 적극 추천을 하고 사용법을 의사에게 교육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흡입제라 하면 이렇게 먹는 그거 네, 영화에서 말씀하시는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그렇군요. 칙 뿌리는 거. 이렇게 하나요? 네. 방금 따라해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혹시 이제 이런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이런 걸 돕는 운동이나 아니면은 좋은 실천법이 혹시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 재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실내외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그리고 유연성을 키워줄 수 있는 흉곽을 이용한 심호흡이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흉곽이라 하면 어떤 스트레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이렇게 산에 갔을 때 심호흡을 하는 그런 어떻게? 이런 것들 있지 이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팽창, 그렇죠. 수축, 예, 맞습니다. 팽창, 수축. 이런 호흡법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나서서 보여주시니까 더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는 언젠가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생활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과도한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유태선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말기 암 환자만큼 힘든 질환을 꼽자면 말기 폐해성 폐질환 환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숨을 못 쉬면서 조금씩 지식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곧 이렇게 숨 막혀서 죽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공포가 서린 그 환자의 얼굴은 정말 끔찍한 그 자체입니다. 제대로 숨을 쉬면서 천수를 누리고 싶다면 제발 금연을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자,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담배 비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짠거 하나, 둘, 셋. 담배 비켜! 비켜! 좋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개그우먼 박소영, 유태선이었습니다. 네, 우리 여태선 선생님과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호흡법 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같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